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가끔씩 짓궂은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댓글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땐 참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요, 또 어떤 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덜어는요 참 나이 먹는 걸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라면서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땐 옆에 계시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도 늙으시거든요. 본인 거시기도 이상해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얄미운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을 남기시느냐 하면은요 이러시더라고요. 부인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자주 해서 그런가 그곳이 헐렁헐렁해져서 본인께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라는 글도 남기셨고요. 또 어떤 땐 오랜 세월 써먹어서 그런가 와이프의 그곳이 거무틱틱하니 이상해서 징그럽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라는 댓글을 남기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제가요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서지도 않아요.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기똥차게 잘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댓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얄밉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성들의 그곳을 많이 사용하고 세월이 오래 가면 헐렁하고 넓어지는가, 혹은 색깔이 그렇게 거무스름하게 변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헐렁해지고 또 거무스름해졌다면 그것을 색깔을 약간 환하게 바꾸고 또 넓어진 그곳도 약간 쪼여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변화시킬 수는 없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의 그곳은 정말 많이 사용하면 헐거워질까입니다. 먼저 그 헐거워질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던 기막힌 사연 한 가지, 그리고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에서 봤던 기막힌 사연은요, 어떤 남성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신조신한 그런 느낌의 남성인데 그분이 부인과 헤어져서 이혼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아이가 나올 때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나오는 모습을, 아기가 나오는 그 모습을 직접 본인이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아기가 여성의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물론 그 피덩이라고 하잖아요. 피도 막 섞여서 나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여성의 그곳이 그냥 이렇게 크게 벌어지더랍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고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 이후로는 부인 곁에 잘 안 가게 되고 부인과 잠자리를 나눈다는 거는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혼하게 되어서 이제는 혼자 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인이 그 소중한 아이를 낳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징그럽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곁에 갈 수 없었다는 그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 남자였더라면 실컷 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요, 어떤 여성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예전에 집에서 아이 셋을 다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다 아이 낳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넓어지지 않도록 어떤 꼬맨다거나 하면서 처치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집에서 아기들을 낳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기가 나오면 그 상태로 그냥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셋이나 낳았으니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 느낌이 없더랍니다.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성분처럼 들어봤는지 나갔는지 그 느낌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쁜이 수술이라는 거를 오래전에 했는데요,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는 부작용이 와서 1시간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야 되고 가끔씩 걸을 때 뜨끔뜨끔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와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어떤
변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변형이 왔다고 그걸 그냥 내비두고 방치해버리면 아기를 낳을 때는 결혼 초반에 몇 년 내에 아기를 낳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100세 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긴 세월 살아가는 동안 잠자리 안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내분들의 그곳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내서 바꿔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곁에 가지 않고 이혼하고 혹은 잘못돼서 수술이 잘못된 걸 그대로 방치하고 힘들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집에서 출산을 하고 후유증이 남았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후에 처리를 병원에서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헐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은 빨래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돌도돌했더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매끌매끌해지면서 그 뭔가 오돌도돌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곳만 넓어지고 헐거워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꼭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팔뚝이 막 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그곳이 살짝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을 가면 당연히 전에는 이쁜이 수술 같은 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요 실력들이 너무 좋아지고 의료시설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발전돼서 얼마든지 조금 더 탄탄하게 쪼여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레이저 그런 시술처럼 우리 여성들의 그것도 얼마든지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손잡고 병원 가셔서 함께 치료 받으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는 게 영 망설여지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요. 케겔 운동 정말 너무너무 두말하면 잔소리로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엉덩이 그 주변의 근육을 쫙 당겨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저랑 같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건 공통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엉덩이를 당겨보세요. 저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 변하지 말고요. 그대로 웃는 표정으로 항문을 쫙 당겨줘요. 이렇게 당기면서 호흡도 잠깐 멈춰주고, 예. 그러다가 다시 쫙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딱 당겨줬다가 또 한번 풀어주고요. 예. 근데 요럴 때 여성들이 요거를 당길 때 남성들이 꼬린 할 때는요 쫙 근육을 풀어주고요. 남성들이 꼬린 했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올 땐 그 다음에 관략근을 쫙 조여주고 네. 그러니까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요거를요 관계 나눌 때 그 순간에 남성들의 그것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리 표현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략근 운동을 하면 조임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고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관략근 조임 연습을 많이 해도요. 근데 많이 하는 게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하면 100번씩 하루에 한 3번 정도 300번 정도는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땐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했다고 정말 검게 변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밤에 사랑 나누는 횟수가 적은 여성들일수록 별로 하지 않은 여성들일수록 그것이 핑크빛으로 예쁘게 아주 예쁜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는 관계를 많이 한 것과 색깔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색깔이 밝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색깔이 조금 진할 수 있는 건 마치 우리 사람들이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색깔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그곳의 색깔이 조금씩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 여성들의 그곳은 밝은 색깔을 띠고 있다가요. 사춘기가 오듯이 2차 성징기라는 게 오면서 색깔이 변할 수 있는데 그때 변할 때 어떤 사람은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 변성기 때 변성기가 지나고 나면 목소리의 변화가 어떤 사람은 바리톤으로 굵게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테너로 살짝
소리가 높여지는 것처럼 여성의 그것도 횟수 많이 한 거 적게 한 거와 관계없이 그저 색깔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뿐만이 아니고요, 가슴도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꼭지점 있잖아요, 그곳. 아기를 낳으면서 색깔이 변할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나 호르몬 때문에 색깔이 검을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꼭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면 색깔이 검무틱틱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꼭 아이를 많이 낳고 모유수유를 많이 한 여성은 까맣게 변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사람들 얼굴 색이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같은 황인종이라도 조금 하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검은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가슴이나 소중한 그곳의 색깔은 어떤 생활의 변화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왠지 조금 아래 위로 검게 변한 것이 싫다 하는 사람들은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미백 레이저 혹은 색소 레이저라고 해가지고요, 색깔을 핑크빛으로 예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로 인해서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내 아내의 그곳이 시커멓다고 또는 헐렁하다고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투덜대면서 하기 싫고 바깥에 나가선 잘 돼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기계가 망가지면 닦고 쪼이고 기름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몸도 세월이 지나서 뭔가 조금 변형이 있다면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부부간의 사이가 더 돈독하도록 노력하시면서 지내는 게 더 현명하고 조금 더 행복한 길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오기네 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